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중립MG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대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청문회, 김민석 청문회로 아침부터 정말 난리도 아니고 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김민석이 말을 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근황이나 이제 대변인 네. 근황은 어땠는지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온 것 같아서 음. 일단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한 달 정도 제가 조금 다들 그러셨겠지만 좀 멘탈이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렇죠. 사실 대선 전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음. 당도 사실 좀 대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휴지기를 갖는 것이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또 이제 야당 역할을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여당이 아나무인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카롭게 또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안게 됐고요.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부터 제가 쭉 지켜봤는데 참 여전히 아나무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짚어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청문회 관련돼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오전에 청문회 현장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또 국회에서 라이브도 했었는데 저희 펜앤마이크가 네. 우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오전에 시작이 됐고 얼마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많은 게 나왔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전에는 쭉 그 증거 채택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증인 있었던 채택, 거, 네. 증인 채택과 그 증거 제출 25.6%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이게 일단은 증인이 한 명도 오지 않은 그런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대 야소의 그런 권력, 입법 권력을 행사해서 결사옹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비하인드가 또 명확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5명을 딱 증인 채택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뭐라 그러냐, 김민석 후보자의 와이프가 왜 와야 되냐, 전처가 왜 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전처를 저희가 오라고 한 게 아니죠.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의 그런 좀 의문스러운 자산 형성 과정에서 생활비 일체를 전처가 부담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처가 와서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증인을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죠. 김민석 후보자가 자기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까지 부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도 좋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인도적이라느니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다느니 이제 그런 식의 이 관념론, 감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어깃장을 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그 주장을 한 겁니다. 야, 그럴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한덕수 전 총리 부부와 김문수 전 장관도 부르자. 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참 납득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 그러니까 정말 생떼를 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당 측에서는 야, 국민의힘이 우리 주장을 합의해주지 않아서 불발된 것이다, 이러면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딱 한 명만 부르자. 김민석 후보자의 그 핵심적인 어떤 의혹들, 그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나 아니면은 그 자산 형성 관련 의혹 관련된 한 명만 부르자.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다 거절됐죠. 거부가 되면서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부분이 또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저희가 증거를 90여 개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증거 제출을. 근데 이거는 저희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청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90건 정도 요청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출 요청을 한 건데, 그렇죠. 이 중에 25.6%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건 정도만 도달이 됐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심지어는 그냥 이런 간단한 질문이에요. 김민석 후보자 과거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전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전과가 2개가 있어요. 추징금 납부 의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냥 4글자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도 다르고
답변에 너무 성의가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20여 건에 제출된 그런 답변서도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민주당이 뭐 과거에 뭐 관례와 그런 뭐 규정에 입각해서 제출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 민주당이 1000건 넘는 증거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반백년도 전에 있었던 증조부에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49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증조부면은 1800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거의 아직 조선 시대네요. 한 세기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뭐 증조부의 그 재산 증여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서 우리가 고작 90여 건 요청한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관례와 규정을 운운하고 그 전직 대통령 장관들까지 출석시키겠다라고 억지를 쓰면서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완전히 불발된 이런 정말 막장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내내 그래서 그 의사진행 관련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뭐 가지고 온 게 있어야 저희가 검증을 하든 말든 하죠. 근데 뭐 그런 재산 관련 내역까지 전부 다 뭐 금융 실명법이다 뭐다 하면서 다 거부를 해버리고 자녀나 전처 관련된 것들은 사생활이다 다 거부해버리면 뭘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촌극들이 오전에 펼쳐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으로 하태성님이 일단 총리만 되면 끝이라는 거죠.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스탠스가 딱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네. 총리 되면 끝. 버티자. 그러니까 여대 야소니까 그 어차피 과반 인준이 단독으로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청문회 전부터 이미 총리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 논평도 몇 번 썼었는데 아니 업무 보고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후보자가. 네. 그러니까 부처를 정말 총리가 이미 된 것처럼 부하 부리듯이 업무 보고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업무 지시 사항을 하달을 하고 차관을 동행을 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후보자 신분인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아직 총리로서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연하게도 국회 인준이란 절차가 남아 있고 국회 인준을 거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해야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총리가 이미 임명된 것처럼 행세를 한다.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지나가면 그만이다.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행태들을 보였던 것.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얼마나 도외시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고 오늘도 그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자막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이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그렇고요. 네. 김민석의 태도도 그렇고 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청문회를 보시면서 국민들이. 지난 윤 정권 당시에는 한덕수 총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1000건 넘게 인선된 얘기했죠. 장관 후보자들한테 청문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정권 바뀌니까 이러냐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이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한덕수 총리와의 비교도 그렇고 뭐 좀 여러 청문회가 많았잖아요.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정말 별의 것들을 다 걸고 넘어졌고 모든 그 상임위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는 기본이었거든요. 이를테면은 복지부 당시 정호영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그 자녀들에 대한 입시 의혹까지 제기를 하면서 결국 낙마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송곳 검증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108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1000건을 청문 그 회 준비하기까지 한 1,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준비하기도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못하죠.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사사건건 발목 잡기만 했었으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자산 형성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산이 100억이다. 어디서 얼마만큼을 벌었고 얼마를 증여를 받았고 얼마를 지출을 해서 지금의 재산이 된 것인지를 규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금융 관련 자료들이 다 소명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입 기록들이 정말 투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5억을 벌었는데 5년 동안 지금 지출한 것이 추징금 6억을 납입을 했고 8억 가까이 자산이 증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13억의 재산이 늘어난 이 경위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비 5억을 빼고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썼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8억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의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거의 입증 불가능한 돈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소명을 못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것도 사실 뭐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2번을 통해서 8억을 충당했다. 근데 경조사라는 게 빙부상, 그러니까 빙부상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모 모친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억 단위가 되기가 어려운데 빙부상은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네. 상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궁색한 얘기인 것이고 지금 그 추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재혼이에요. 재혼. 그러니까 초혼도 아니고 재혼이었고 2019년에 본인 SNS에 추기를 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조사로 뭐 얼마를 대체 받았겠습니까? 받아봤자 대부분이 출판기념회로 충당을 했다는 건데 출판기념회도 뭐 발행 부수라든지 아니 뭐 이제 뭐 그 관련해서 돈을 받았던 뭐 장부 내역이라든지 얼마든지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거든요. 입증 안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만 설명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8억 원의 이 소득을 제외한 그런 이 불투명한 예산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액수를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포괄적으로 뭐 다들 그렇게 한다. 민주당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출판기념회로 돈 받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참 여당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당이 지금 저희 뭐 이를테면 주진우 의원이 지금 후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후보자인 것이고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할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건데 야, 이를테면 피고인들이 판사석을 향해서 당신 판사 자격 있냐라고 묻는 거랑 다름이 없죠. 예, 그러니까 판사인데 과거에 뭐 이런 거 했으니까 나를 단죄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당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저는 현장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문제 아니, 발언이 있었죠. 네, 앞서서 이 청문회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예요. 근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첫 번째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민들이 모르는 거를 본인이 제가-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이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에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언 들으세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저렇게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 안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말할 수 없어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거 자, 사과하십시오. 내용 알고 얘기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박선원 의원님. 자, 그리고 영상을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선원이 어떤 답변했는지 네. 그것까지 보고 논평 나누죠.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품격이 있어야 기준이 되는 있습니다. 거죠.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특별을 자, 특별하고 지적하는 자,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저희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자, 하세요. 오늘 아직 질의 시작도 안 했어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게 저는요 급성 간염이요 전국의 급성 간염으로 면제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꽤 많지 않을까요? 고통받는 환자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예, 급성 많죠. 간염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빨리 치료 받으면 군대 갈 수 있다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 상식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 아니 애초에 주진우 의원의 급성 간염 얘기를 왜 한 건지도 저는 모르겠고 급성 간염을 빨리 치료하면 군대 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급성 간염인데 병무청에서 면제를 시켜주지 않아서 음.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그럼요. 급성 간염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요. 주진우 의원 지금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그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이 한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나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진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급성 간염이라고 하는 병력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공인을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 박선원 의원 의사 출신인가요? 국정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참 의문스러웠던 게 국정원 출신이 저렇게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병력에 대해서 공연히 얘기하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위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표현도 참 비겁하게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부동시 그리고 뭐 어떤 의원은 어떤 급성 분, 간염 어떤 분은 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누가 봐도 저격성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처음에는 지칭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이게 누가 봐도 지칭을 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뭐 병역 면제받을 정도의 죄냐, 빨리 치료하고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가 가진 의학적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청문회예요. 근데 검증위원에게 이렇게까지 저희가 그런 우려를 이 시작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거 주진우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피장파장으로 지금 야당을 공격하고 주진우 의원은 무슨 뭐 증여세가 어쩌고 이런 식의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거죠. 지금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어떤 규격상으로도 맞지가 않고 개인의 병력에 대해서 곧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 개인 정보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까발리면서 망신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정치인으로서도 어떻게 이렇게 남의 병력과 이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무수한 이 환자들, 이미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선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급성 간염으로 지금 군복무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다 군대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봐도 도무지 김민석 후보자를 옹호할 논리가 없으니까 뭐라도 없으니까. 만들어서 피장파장으로 대충 뭉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여당이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당은 야당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을 적확하게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해야 될 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야 야당은 잘했냐라는 식으로, 더군다나 맞지도 않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대단히 실망스러운 지점이죠.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박선원에 대해서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계신데 그럴 만도 한 게 아니 저는 박선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민주당 의원들도 김현 민주당 의원인가요? 계속 막 맞아요. 보니까 쿠사리를 옆에서 넣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그럽니까? 그럴 포인트가 있었나요? 오히려 오죽하면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을 말리면서 말 좀 들어보시라고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오죽하면 전용기 네. 민주당 의원이 그랬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위원 자체도 민주당이 저희보다 1.5배예요. 개혁신당은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만 포함시키다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고 저희조차도 지금 소수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지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겁니다. 거대 이 여대 야소의 이 압도적 192석의 여권, 이 권력이 형성됐을 때 뭘로 견제를 할 것이냐. 저희가 처절하게 이 주진우 의원들 싸우고 있지만 정말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목소리, 힘,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저희가 의사진행 관련돼서 왜 증거자료 제출 안 하냐, 왜 증인 채택 불발됐느냐 문제 제기할 때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 발언 기회 돌려가면서 대충 뭉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담한 심경이고 증거 제출 안 하고 지금 청문회도 원래 저희가 3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 근데 저쪽이 압도적인 다수의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참 참담합니다. 이게 여당이 청문위원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저희가 조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더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저희가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총리 인사청문회부터가 이런데 앞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또 어떤 일들이 나올지 저는 그렇죠.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거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